만약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1년 동안은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는 감옥에 갇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 바로 그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출 작전을 다룬 고전 과학 판타지 화성의 대원수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주인공 존 카터의 이 절박한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연인이라니.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아, 이게 그냥 평범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한 남자가 정말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처절한 이야기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지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존 카터를 이렇게까지 절망하게 만든 그 불가능한 감옥. 도대체 이게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부터 좀 알아야겠죠? 무대는 바로 바숨이라는 곳인데 이게 바로 화성의 현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붉고 텅 빈 행성이 절대 아닙니다. 여긴 뭐랄까 고대 도시랑 막강한 전사들 그리고 온갖 기묘한 괴수들이 막 뒤섞여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신비로운 생명력으로 꿈틀대는 그런 곳이죠. 바로 이 신비로운 세계의 한가운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존 카터가 그토록 사랑하는 대좌 토리스 공주가 태양의 신전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만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뭐랄까 행성 전체에 자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장치 같은 건데요. 그래서 입구가 딱 1년에 단 한 번 열립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네, 바로 이 숫자. 이게 바로 그 절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687. 이게 바로 화성의 1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꼬박 지나야만 그 감옥문이 정말 찰나의 순간 스치듯이 한번 열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무덤인 거죠. 근데 사실 시간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의심입니다. 문이 닫히기 바로 그 직전에 카터가 뭘 봤냐면 자기 라이벌이 공주를 단검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와. 그 1년 내내 이 끔찍한 마지막 장면을 되뇌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과연 그녀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자, 카터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어둠 속에서는 더 끔찍한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카터의 이 구출 작전을 단순히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아예 거대한 함정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계략이었죠. 이 음모의 핵심에는 정말이지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악당이 있어요. 한 명은 존 카터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심으로 활활 불타는 왕자, 투리드. 또 한 명은 완전히 몰락해버린 종교에 미쳐있는 대사제, 마타이샹. 이 둘이 손을 잡았으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안 봐도 뻔하죠. 보시면 둘의 목표는 좀 달라요. 한쪽은 개인적인 복수, 다른 한쪽은 종교적인 광신이죠. 근데 서로에게 필요한 걸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투리드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 즉 열쇠를 알고 있었고 마타이샹은 그걸 실행할 힘, 그러니까 부하랑 자원이 있었던 거죠. 이 증오랑 광기가 딱 만나니까 존 카터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카터가 진짜 우연히 이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내용이 정말 끔찍해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녀를 내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다.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카터한테 1년이라는 시간은 더 이상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게 된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부숴버려야 하는 절망의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카터는 곧바로 악당들의 뒤를 쫓아서 화성의 저 깊고 어두운 지하세계로 뛰어들죠. 지금부터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의 추격 과정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엔 어두컴컴한 지하강을 따라서 배를 쫓아가고요. 그러다 세 갈래 길에서 그만 놓쳐버려서 막다른 폭포에서 몇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죠. 그러다 버려진 과일 껍질 같은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해서 겨우 다시 길을 찾았는데 이번엔 또 치명적인 파충류가 득실거리는 방을 통과해야 해요. 정말 매 순간이 목숨을 건 성택의 연속인 셈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열쇠를 손에 넣게 됩니다. 악당 중 한 명이 떨어뜨린 횃불에 뭔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암호가 아니라 알고 보니 특정 세기의 빛을 정확한 시간 동안 비춰야만 열리는 완전 최첨단 광학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였던 겁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문을 열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감격적인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 끝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투명한 수정 미로 너머로 공주가 다시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코앞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존 카터가 아니죠.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먹스로 치닫습니다. 악당들의 본거지인 요새에서 드디어 최후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요새 자체가 거대한 함정이었어요. 카터는 도착하자마자 반트라고 불리는 화성의 사자 같은 맹수인데요. 이 굶주린 반트가 무려 12마리나 있는 투기장 한가운데로 던져집니다. 와, 혼자서 12마리의 맹수를 상대해야 하는 거죠. 이건 뭐 누가 봐도 끝난 게임 아닙니까? 12마리의 야수, 그리고 단 한 명.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카터랑 같이 갇혀있던 또 다른 공주, 투비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맹수들을 진정시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카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반트들이 순식간에 든든한 아군으로 돌변합니다. 전세가 그냥 한 방에 뒤집히는 거죠.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그 사이에 악당들은 벌써 공주를 데리고 튀어버렸어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무대는 바로 미지의 땅, 카올의 정글입니다. 이 탈출 과정이 정말 숨막히게 돌아갑니다. 일단 요새탑 외벽을 막 기어오르는데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추리도한테 발각돼서 걷어차여 떨어져요.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장비가 어딘가에 걸려서 목숨을 건지죠. 그러고는 바로 다른 비행선을 훔쳐 타고 다시 추격을 시작하는데 결국 적의 공격에 비행선이 적추당해서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결국 하늘에서 떨어져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땅에 완전히 고립된 거죠. 비행선도 없고 동료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잃고 이 미지의 정글 한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게다가 불시착한 이 카올의 정글이란 곳은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괴물 같은 곳이에요. 사람을 적대하는 원주민들은 물론이고 설아 움직이는 식인나무에 집채만한 말벌 괴물까지 정말 사방이 온통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자, 이제 영웅은 무기도 없이 완전히 혼자입니다. 적들은 도망쳤고 공주는 여전히 그들 손에 있죠. 이런 최악의 상황, 이 끔찍한 땅에서 과연 추격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한 구출 작전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존 카터가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이 장대한 모험의 끝이 궁금하신 분들은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스의 원작 소설 화성의 대원수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